병이와 경희의 입시 부수기. 자,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나병희 컨설턴트입니다. 네, 저는 이도경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고려대 찍고 드디어 조회수가 만을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관심에 힘입어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 해볼 거는 이제 수시를 원서를 많이 쓰고 시점이 드디어 왔어요. 그렇죠? 저희 센터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24일부터 22일이죠. 22일부터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조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설명회라기보다는 그냥 흐름? 작년에 이랬다? 좀 특별한 학과? 좀 튀었던 학과? 혹은 이제 생각보다 입결 낮았던 학과? 이런 것들 좀 짚어보는, 가볍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연세대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죠? 네, 없죠. 네. 지역균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분류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연세대부터 이제 교과 전형이 있죠. 그래서 연세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를 먼저 살펴보면,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엑셀 데이터들이 저희 센터에서 작업을 해놓은 데이터들이고, 자, 한번 살펴보면 전형 방법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에서만 조금의 약간의 변화인데, 이것도 뭐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네, 5%의 아이들에게만 추천서를 써줬는데, 이제는 10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수로 좀 바꾼 거 이외에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작년도에 입결에서 올해의 입결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이죠. 네. 선발 인원도 그렇게 많이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서 맞아요. 소폭 줄어든 학과가 분명히 있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22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학과로 나눠보면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이제 변화는 아니라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가끔 연대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연대 교과 전형이 사실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면 탑이잖아요, 사실. 공대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맞죠. 보통 여기 수능 최저도 없어요, 심지어. 물론 면접이 있긴 한데 일정 극초반을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어문 계열이 좀 낮게 보여져요. 지금 중어도 보면 50% 컷이 1.65 그리고 네. 70% 1.8 맞아요. 그리고 불어 불문이 지금 1.9죠. 70% 컷이 은근 좀 낮아요, 사실. 이게 좀 저도 많이 상담을 해보지만 감히 상담을 할 때는 쓰라고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사실. 네.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입결을 보면 써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학과들이긴 해요, 사실. 맞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주는 거는 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도 어느 정도는 그쵸, 영향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학교의 수준을 좀 반영해주는 그 지점수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낮은 입결을 보이는 학과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일반 사회과학 계열로 내려가면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1.3 내외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정치외교도 1.34 등급, 그렇죠. 뭐 경영도 1.45. 이게 아마 이건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걸러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아마 연대를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1.3 내외 정도에서 이제 한번 지원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보통은 이제 1.3에서 이제 1.4, 1.5 정도 안에서 중상위권 학과들이 좀 입결이 형성이 되는 보편적인 데이터들을 보이고요, 매년. 좀 중하위권 학과들이다라고 하면 1.5에서 한 1.8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학과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 학과별로 사실 입결이 유독 전년도에 낮았다 또는 유독 입결이 높았다라고 하면 조금 자신감 있게 낮은 학과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입결이 좀 많이 높았다라고 하면 들어가기 좀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심리적인 현상인데 사실 결과로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 그러한 학과들을 좀 짚어보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를 좀 쭉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학과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쭉 보시면 뭐 국문학과 전년도에 1.5, 70% 컷이 1.4 비슷비슷했고요. 쭉 내려와서 좀 이 학과 이상한데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요 도거동문 좀 전년도 입결이 1.7에서 네. 1.59까지 1.8 정도가 0.18? 그렇죠. 0.18 정도가 좀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보면 이게 어문계열 이게 면접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네. 눈치 작전을 좀 해요, 사실은. 맞아요. 연대 추천형은 이제 사회과학 계열로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러면 한 1.5 내외 친구들이 이제 어문계열을 기웃기웃 하는데, 네네. 이게 경쟁률을 보통 이제 끝까지 많이 지켜봐요. 지금 도고동문이 작년에 보면 마감 이제 맞아요. 마감 당일 12시에 경쟁률이 1대1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최종이 지금 9대1로 가장 높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들은 지금 2대1, 2, 3대1 사이에서 한 5, 6대1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맞죠. 도고동문이 결국 눈치 작전 하다가 다들 썼고, 그러다 보니 입결이 이제 좀 더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경 컨설턴트님이 얘기해 주신 직전, 그러니까 블라인드 쳐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이 경쟁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직전 경쟁률이 비슷한 학과보다 유독 낮았다 그렇죠. 라고 하면 애매한 등급의 아이들, 어디를 써야 돼 라고 하는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입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슷한 학과여야 하는 불문, 노문, 그래서 이러한 학과들과 비슷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70% 컷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데 50% 컷을 보면 네. 좀 비슷해요. 1.5에서 1.6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올해도 비슷하게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사학과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많이 1.98에서 내려갔어요. 거의 2등급 대였네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요거는 어. 이제 전년도 입결 보고 쓴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요런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읽을 네. 줄 아셔야 맞아요. 된다라는 거예요. 직전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2023학년도에 이제 대입을 치르는 친구들은 2022학년도에 입결들을 보고 원서를 쓰셨을 텐데, 그렇죠. 여기 굉장히 낮아. 사학과야. 근데 나는 철학과든 사학과든 뭐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 당연히 사학과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몰리게 됨에 따라 이렇게 조금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주실 맞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쭉 쭉 내려보시면 또 의미 있는 학과들이 있을까요? 다 비슷하게 왔어요. 보시면 사실 이 사회복지가 유독 높아요. 맞아요. 이런 학과들이 있죠. 네. 사실 사실 사회복지학과가 그렇게 메이저 학과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선호하는 학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회학과보다 높고 행정학과보다 더 높고 높아요. 정외보다 높아요. 그렇죠. 요거 올해 기준에서 이제 1.3등급대 아이들, 1.4등급대 아이들이 사회복지를 쓸 때 조금 껄끄러워할 여지는 있을 좀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죠. 맞아. 근데 저희가 상담해보면 이게 정시에서 약간 좀 그런 케이스가 좀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의외로 인기 학과가 컷이 좀 낮고요. 맞아요. 의외로 비인기 학과가 컷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인기 학과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대를 경영이나 뭐 사회학과, 정외과를 쓰는 친구들은 물론 서울대도 당연히 썼을 거고, 그렇죠. 그 친구는 고대 경영도 썼을 거니까 네.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복을 쓰는 친구들은 이제 정말 안정빵으로 맞아요.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탈도 지금 보시면 작년에 5명을 뽑았는데 취업이 1명 돌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돌지 않았어요. 전년도도 그랬네요. 그 전년도도 5명이었는데 취업이 1명 그렇죠. 밖에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들이 의외로 이런 경향성을 좀 보이는 것도 있죠. 네. 네,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서 비인기 학과에서는 사실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맞아요.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할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다른 학과들도 좀 찾아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인문 계열에서는 뭐 크게 이제 특이할 만한 네. 학과는 없어 보이고요. 네. 좀 더 이제 자연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지금 한 1.5에서 1.7 내외 정도에서 지금 입결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유독 뛰는 학과는 학과는 별로 없어요. 네, 없어 보여요. 비슷하게 내려오고, 시스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은 이제 올해 처음 선발을 맞죠. IT 융합 공학과 함께 선발하고 있죠. 네. 와, 컴퓨터 공학과는 1.14예요, 지금? 컴퓨터 공학과. 그렇죠. 50%가 1.14였고, 그리고 1.2. 굉장히 높네요. 사실은 이 친구는 아마 의대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합도 좀 많이 많이 돌았는데 돌아가죠. 100% 이상 돌았네. 13명 뽑는데 14명이 돌았으니까 네. 이탈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공은 올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사실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들거든요. 요 정도가 네. 2022학년도에 보여줬던 한 1.3 네. 언저리가 원래 자기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작년에 맞아요. 좀 입결이 높았던 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 생화학과도 좀 높은 경향이 있죠. 1.33이면 맞아요. 주변의 다른 학과와 생명공학과 생화학 비교했을 때 사실 생명공학 쪽이 조금 더 선호도는 좀 높거든요. 높죠. 맞아요. 근데 여기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전년도에 입결은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올해 작년 기준에서 1.33이다. 근데 올해 이 언서를 쓰는 아이들이 작년 입결을 보고 생화학을 쓰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그쵸. 그 무언가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스칩니다. 네. 이게 생명 계열을 고집하는 친구들 입장에는 고대는 의외로 생명 계열 학과가 좀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죠. 많아요. 생명과학, 공학, 보건 쪽도 보건 쪽도 많고요. 많고 뭐 식품공학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데 연대가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학과가 좀 적은 학교긴 해요. 생명 계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연대에서는 지금 잠깐 언급해드린 그런 학과들이 조금 여지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전년도 입결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학과들인 것 같아요. 요 정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지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